두 번째 봅시다. 네. 네. 두 번째 기사는요. 네. 2주 후 모든 교사 에듀테크 활용 교육부 디지털 교육 비전 선포라는 기사인데 요 일부 내용을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모든 교사가 에듀테크를 활용해 맞춤 교육을 실현할 것이라며 교육 비전을 발표했다. 교육 현장에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교사들이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좀 읽어드리면 디지털 교육 비전을 위해선 사람인 교사와 기술인 에듀테크 모두 중요하다며 교사는 앞으로 모두에게 맞춤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학습 디자이너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앞서 연초 업무보고에서도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에듀테크를 강조해 왔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왜 기감독님? 왜 날 쳐다봐? 톡을 긁었어요. 뭐라고? 그냥 톡을 긁었다고. 뭐래? 네? 그냥 톡을 긁고 있었는데. 톡을 긁은 게 뭐야? 톡이요. 턱을 긁고 있었다고? 네. 너 좀 방송 욕심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그 라이브 때 야할 행동이야? 이게 뭐 난 뭐 사인을 주는 줄 알고 또 가끔 사인 주거든요. 예. 다시. 자, 디지털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기본적인 컨텐츠, 커리큘럼이 균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냥 교과서를 기본으로 선생님들이 티칭할 때는 선생님의 능력에 따라 수업의 질이 천차만별인 거야. 그래서 학부모들이 뭐라고 했냐면 담임복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담임복이 있다 없다. 이게 꼭 물론 인성 관리도 있지만 학생 관리도 있지만 그 공부, 컨텐츠 관리에서 근데 이런 교과서라든가 이런 에듀테크 기반은 컨텐츠는 동일하잖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숙련된 교사가 가르쳐 주는 거지. 교사는 뭐다? 조력자다. 그쵸. 조력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제가 2013년도에 나이 37에 네.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로 교육공학 석사를 하러 갔는데 네. 그때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정부에서 스마트 교육을 하면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한다 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사실은 이제 교육공학 석사를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근데 네. 그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스마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붐이 되게 일었고 네. 제가 이제 거기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교육학적으로, 교육 이론적으로 가장 훌륭했던 학습 방법은 소크라테스가 했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화 교육인데 결국은 네. 자기 제자들한테 지식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별로 맞는 질문을 이렇게 던져줬고 제자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문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건데 사실 이제 공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18세기 때 생겨났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기술의 발전으로 네. 이제 그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말씀하신 맞아요. 게. 네. 그래서 1반에 배정됐다, 5반에 배정됐다 해도 일단 균일한 커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교사들의 물갈이가 좀 돼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이 디지털 환경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교사들은 양성하고 부족한 교사들은 또 훈련을 시키고 또 아예 못하는 교사들은 도태하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는데 사실 뭐 맥시멈 100만에서 이제 막 20만까지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그랬을 때 그 많은 그 교사들 남은 교사들은 이제 다른 일 하셔야죠. 그렇죠. 이거는 근데 이거 강제적으로 되지 않아요. 강제적으로 안 된다. 사실 이번에 이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사가 능력이 있다 없다는 디지털의 숙련도였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왜 EBS에서 막 강의했던 선생님들이 다 알잖아. 우리가 이성희 선생님을. 다 알잖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분을. 근데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교사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능력은 바뀌었다. 그리고 일단 교육부에서 그렇게 만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네. 그거와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 배워서 이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자기가 또 만들 수 있잖아요. 예. 우리 브루스가 그랬어요. 로봇의 그 헤드. 머리, 두뇌를, 브레인을 만들 거냐, 아니면 그는 오퍼레이터, 로봇의 팔다리를 만들 거냐는 이제 교육에 달렸다. 맞아요. 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죠. 우리는 헤드, 브레인을 만들 애들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지금 미래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최대 관심사고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네. 결국 미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화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이런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게 되고 있고 이번에 교육부에서도 디지털 교육국이라는 데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네. 그 디지털 교육 신설에서 이제 가장 해야 되는 주요 업무가 교사 연수. 아까 이제 코치님 제가 말씀하신 거죠. 가장 중요한 거고 네.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예전에 이제 그 교사의 그 주요 역할은 렉처였어요. 렉처. 네, 맞아요. 강의였지만 이제는 영어로는 이제 퍼실리테이터라고 네. 해서 조력자인 거죠. 네. 가이드를 해주고 소크라테스가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너는 이런 강의를 보면 되겠고, 너는 이런 강의를 보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다 개인화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런 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런 활용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개인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다면 왜 우리가 개인화를 해야 되냐?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재상이 이제 뭐 조선시대 과거 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 능력자였거든요. 지금은 그거는 뭐 우리가 로봇한테 지죠. AI는 지죠. 택도 없죠. 네. 특히 이번에 챗 GPT라는 게 나오면서 완전. 택도 네.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럼 인간은 다 다르기 때문에 A가 할 수 있는 거, B가 할 수 있는 거, C가 할 수 있으니까 즉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뽑아. 그래서 우리가 한 1000명이 유니언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제 AI랑 싸워보는 거지. 그쵸. 이런 기본 마인드예요. 그래서 개인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인재상이 바뀌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부모도 이제는 조력자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으니까 한번 하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도전하게 해주고 그래서 바뀌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여러분이 개인을 뜻을 모르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 혁신학교들이나 이런 것도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네. 그런 혁신학교들에서 공통점이 보면요. 아까 개인화 교육이고 그리고 학습자의 동기에 기반한 학습이에요. 그렇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내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 동기가 있어야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이제 학습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하는 거더라고요. 다. 그래서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협업 능력, 그럼요.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인 이제 공감 능력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고 이제 공통적으로 다들 그러니까 제가 좀 뉴스를 안 보고도 얘기하는 게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쵸. 결국은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아이의 미래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를 부모가 생각을 해야 돼. 부모가 고민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그 이병철 회장님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이분이 젊을 때 거의 반백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풍류를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또,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신 분이야.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선친께서 어차피 노는 거, 선진국에 갔다 와라. 그 선진국이 그때는 일본이었지. 그래서 일본에 가서 보고 배우니까. 네, 자기 나라보다 훨씬 발달된 걸 보고 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경험을 했어요. 제가 90년대에 일본을 가잖아요. 조각 케이크를 파는 거야. 난 너무 기절했어. 우리는 그때 크라운 베이커리 한 통, 원통 하나, 거기서 생일날 먹는 거, 하얀색의 그 핑크, 이상한 촌스러운 핑크 막 꽃 달려 있는 거. 그런 시절인데 갔더니 베이커리 카페에 막 조각 케이크를 팔아서 내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케이크를 한 조각을 파느냐. 얘네들은 참, 정말 인심도 박하다. 이런 세상인데 그게 오더라 이거야. 그쵸. 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는 항상 선진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전 그런 거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 뭐 휴양지 가지 마라. 휴양지 가서 받아오지 말고 좀 선진국 가서 봐라. 얼마나 발달되는지 자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극이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경험. 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 이어서 서브로 AI 디지털 교과서 얘기 잠깐 해볼까요? 네.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잠깐만요. 네, 그 메일에 들어가면 여기 서브로 있어요. 네.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드라인은 교과서 속에 선생님이 또 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무엇이라고 하는 기사고요.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AI 디지털 교과서가 실제 학교 현장에 도입되면 나타날 풍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고 AI 디지털 교과서는 오는 2025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초 5, 6학년,
중2, 2027년에는 중3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디지털 교과서라는 이름이 아예 새로 나온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이미 9년 전인 2014년 초3에서 중1 과학 영어 교과목에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다. 멀티미디어 기능이 있긴 하지만 서책을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볼 수 있도록 한 이북과 비슷한 개념이었는데 이제 이게 이번에는 AI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대폭 개선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대폭이라는 의미는 이제 그 정보 양도 많고 그다음에 접근도 쉽고 활용하는 것도 많고 이런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 뉴스를 알려드린 이유는 교과서라는 건 여러분 가장 그 교육과정의 기본인데 그 수준이 학업 성취도 수준이거든. 학업 성취도 수준은 뭐냐면 그냥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점이 안 되는 애들은 교과서라도 공부해라 그러면 반타작은 된다는 얘기지. 그게 학업 성취도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마치 이것만 하면 입시의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학업 성취도의 그 안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수능을 잘 보고 명문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는 기본이고 그게 도구가 디지털이 된 거고 그 이상을 해야지 사실은 10,000명 안에 든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일부 방송들에서 마치 그것만 하면 디지털 교과서만 하면 입시를 잘 치를 수 있다고 이렇게 호도하는 방송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샤밀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교과서는 중요하다. 기본이다. 이거는 뭐다? 학업 성취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